어떤 사람이 거북이가 무술하는 거를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저걸 써놨더라고요. 거북권 이렇게. 그렇다고요. 계속 거북권이 계속 희화화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그 불체포특권 내려놓자. 떡국을 쓰고 있습니다. 떡국. 홍익표가 잘 받았어요. 그래 내려놓고 그럼 거북권도 개헌할 때 개헌 사항이니까 거북권도 좀 제한하는 거 같이 해갖고 개헌하자. 그때 한동훈이 안 해 하고 안 한다고 지금 그래갖고 쏙 들어갔어요. 자, 떡국을 쓰고 있습니다. 5월까지 임기네요. 시간이 기네요. 출산율. 근데 국회의장 내야 되는 출산 대책. 박병석은 좀 낫습니까? 똑같죠. 쉽지 않지.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5월 심하고 30일까지입니다. 5월 30일까지. 젊은이들은 삶이 불안정하고 오수정님 거북권 많이 웃긴데. 특히 그거를 거북이 모양으로 주택 캐릭터를 잘 만드는 분들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결혼 비용도 비싸지만 이랑 매치시켜서 그걸로 기본 생활을 할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 그런 거. 항상 이게 밈이 나오는 순간이 지는 거야. 밈이 나오는 순간 긍정적인 밈이면 밈이 나오는 순간에 완전 떡상하는 거고요. 떡국. 부정적인 거는 밈이 나오는 돌면은 이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버니 샌더스 기억하시나요? 버니 샌더스가 어느 행사장에 그 노인네가 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갑 끼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게 되게 사람들 마음에 뭐라 그럴까 확 와닿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니 샌더스 그게 밈으로 돌아가지고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신근감이나 이런 게 급상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저는 넘어설 때 그런 밈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브로 유튜브입니다. 시사브로 열린민주당 그 대표 이제 예전에 김상균 씨. 물론 사실관계는 지금 정말 현재 잘못되고 지금 있는데 걷잡을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든지 잘못되는 게 있으면 다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것도 뭐 팩트에 그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밈으로 작동되면서 걷잡을 수 없게 여론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떡국을 저는 이해를 하고 넣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거북권이 지금 그 경계선상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북권을 계속 행사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특히 계속 얘기하는 거 뭐 거북권을 행사하는 부자들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이러한 정책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지고 소득세 그 팔로업이 안 감면해주고 거북권을 왜 그렇게 계속 행사해라고 하는 건 보유세 맞는데 감면해주고 그 법안에 대한 관심이나 분노의 정도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서민들은 지금 간호법 누가 신경 씁니까? 더 힘들어지고 뭐 양국관리법 누가 신경 써요? 그러니까 그 법안을 약간 좀 그 편집해서 다시 법안으로 계속 띄워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담배라든가 술 이런 거 막 사 먹잖아요. 네. 그 간접세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부자들은 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서민들은 힘들지. 그게 자, 또 민주당 잘했습니다. 외국은 담배값이 높은 이유가요. 고발을 했어요. 그런 그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연금 제도도 있고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복지가 잘 되기 때문에 담배값 2만 원 해도 상관없어요. 열상이라고 하는 건 예, 먹고 사 먹는 사람 사 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 돼요. 경찰의 최초 보고서에 보면 1.5cm 얻는 사람 힘들어지는. 그게 이제 전달이 부자들은 다 사 먹지. 부자들이 뭐 2만 원 아끼겠어요? 골프도 치는데. 통일실로 가서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사건에 관련된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1.5cm 열상이 그래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cm 열상으로. 그럼 왜 이게 1.5가 1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물론 지금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사진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덮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사진도 찍지 않고
생수를 갖다 부어서 핏자국들을 다 걸레질해서 닦아냈다. 닦아내서 이상하잖아. 그러면 고발을 해야지요. 고발해야지. 고발. 근데 고발을 성명불상자라고 지금은 지칭하겠지만, 근데 어떤 공문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딱딱 찍어가지고 얘, 너 그래야 얘가 성명불상자라고 하면 긴장감이 없잖아. 찍어라 누군지. 그럼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누군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관계들을 보면 이거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자한테 그 사람을 지칭해서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눈비가 내려 눈비가. 또뭐 있을까? 이것도 심란한데. 아유, 지긋지긋하던 이거 보는 사람이 지긋지긋한데 보는 사람이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돼 갖고 경찰 쪽에서 이건 혐의 없다 해갖고 조국하고 임종석을 무혐의 처리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해. 뭐가 있을 거야? 아니야 다시 해. 그것도 갑자기 선거 관련해서 조국 서울고검 재수사 명령에 끝도 없는 칼질 지긋지긋. 조국은 진짜 계속 진짜 지금 넌소리가 날 당해. 것 같아. 그러니까 최강욱이도. 조국에 대해서 뭐 문재인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주범이야. 떠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띄우는 지금 거예요. 다시 재수사를 하는 거야. 탄압하는 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끝도 없는 칼질 지긋지긋하다고 썼습니다. 조국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울산 사건 관련해 저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재수사를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적었다.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1심 재판이 내려졌고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 바이 짐작이 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 가야지 뭐 부르면. 제가 해도 넘어요. 해도. 이제 양심들 좀 있어요. 양심들. 떡국 불려서요. 좀 끓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채소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채소. 또 텃밭에 있는 고수, 상추, 쑥, 참나물. 갑자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출두치는 건 아닌데 문재인 때문이지. K부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정도의 배포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쟤도 모르네. 좋겠습니다. 상균이도. 다 이게 띄우는 그랬으면 거라니까. 이 사람이 나지도 않았어요. 이슈를 만드는 거야. 서로 탄압하는 척. 그리고 이제 딱 눈을 가리는 거지.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라니까. 전출산 문제는요. 기본소득이 돼야 돼요. 복지가 돼야 되고 사회가 이렇게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돼요. 지금 같은 세상은 남마의 세상이라니까. 개혁연합신당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토론을 합시다. 일방적으로 어디 하나 떠들지 말고 그러면 왜 개혁연합신당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요. 토론을. 개혁연합신당이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이거 안 문재인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러지. 왜 안 돼? 나중에 순번 정할 때 싸움이라고 순번 정할 때 싸움이 납니까? 오히려 룰을 정할 거야. 어중떠정하니까 지지 안 하는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확실하게. 고마운 건 있어요. 그래도 어제 방송에서 열린민주당을 앞번호로 줘? 이렇게 언급해준 건 고맙다.
고마워.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영행이도 딱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 친문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가깝잖아요. 거예요. 걔들이 또 뽑아준 거고. 김호준, 양정철 또, 이런 애들. 또 누구 있어? 그러니까 문재인 만나러 가잖아. 공평의 문재인은 이 정말 나쁜 미련을 못 놈이에요. 버려갖고 뭐 반성은 김어준 씨도 하지도 마찬가지고. 않고. 지금도 응? 다 음흉하고 아주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놈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야. 양정철, 노영민, 박수현, 임종석 다 나오는 거지. 그래갖고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 거야. 김상규라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댓글에 그 개장수가 김상규 너 막 무시하고 욕하던데 관심 없음. 급이 다르잖아 이제. 나는 야당 대표, 그 사람 유튜버. 그 유튜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예전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튜버일 때는 조금 빨끈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야당 대표의 신분으로 확연하게 이게 유튜버가 뭐 이렇게 뒷담화 까는 정치를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쉽지는 않지. 정신승리 레전드. 그렇지. 야당 대표잖아. 야당 대표.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부패한 놈들을 지지하고. 너무 여러분들도 그냥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셔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촛불 배신자들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5.18 반란군들을 정리해 못했듯이 걔들 지금 호요식하고 수백억 재산가들이잖아요. 그걸 행사 안 한 건 엄청난 잘못이자 직무입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동참했던 놈들이. 네,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따가 7시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지. 놀러 오세요. 성수대로에서 또 신당 부를 관련 얘기, 해소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정제된 메시지로 죄를 응징하고. 그런 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HBY는 원내가 이 정도인데 원내 야당 대표 대박. 야 씨, 다 죽었지. 내가 원내 야당 대표, 원내 대표가 되겠죠. 에콰도르처럼 되는 내가 거예요. 야당의 원내 대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성희 정도는 찜쪄 먹을 수 있지. 아마 나는 끌려가면서 욕했을 거야. 자, 이제 떡국 썰었고요. 이 정도면은 니네 목에 깁스한 분명. 당연히 깁스하죠. 깁스는 누구한테? 다른 의원들한테, 다른 정치인들한테 목 뻣뻣하게 대신에 유권자에게는 굽실굽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꼽을까요? 자, 8회 가져오시다 8회. 진짜로 한번 사고 한번 치는데 오늘 주요 주제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야기를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상속세, 세법을 개정해서 상속세를 완화시키자, 상속세의 세율을 완화시키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의 선거 전략에 아주 충실한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부자들이 내는 세금들이 상속세, 증여세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 증여세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세금이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50%예요. 내가 100억을 상속시키고 싶으면 50억을 세금 내고 50억을 아들이나 딸한테 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전 세계에서 상속세 세율이 제일 높아요. 55%입니다. 야, 윤석열 씨, 이웃나라 일본부터 일단 상속세 세율을 20%로 한번 낮춰봐라. OECD 기준 평균이 한 20% 정도 되는데 상속세 세율이. 서구의 상속세 세율로 왜 우리 한국부터 낮춰? 일본부터 먼저 낮추지. 일본의 기시다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시다 형, 우리 둘이서 함께 낮추자. 이렇게 국제 공조로, 한일 공조로 상속세 낮추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속세를 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내고 싶다 상속세야. 나 상속 100억 좀 해주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에게. 얼마나 상속세를 내고 싶어요. 그런데 상속세를 부담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내는 수십억 원 이상 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극소수예요. 제가 거기까지 오늘 바빠가지고 숫자를 조사를 못했는데 매년 상속세를 아마 억대 이상 부자 감세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라이. 1만 명 정도일 겁니다. 자, 이게 매산이 1만 명 깨끗이 닦고 왔습니다. 향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가 겁대가리 없이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고소하고 숫자 상추하고 노름이잖아요. 투표 숫자에 많이 땡겨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부자 감세의 상징적인 이렇게 세금 체계인 세금 제도인 상속세를 버섯. 완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제 그 말은 못하겠죠. 브로콜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여당에서 양배추. 이야기했다면 한동훈이 이 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정당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선거 시점에는 말을 못합니다. 왜? 상속세를 안 내는 사람이 95%가 넘고 상속세 관련된 사람이 5%도 안 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신의 정치 세력을 소수화시키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모든 선거 전쟁을 이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념화시키고 있다는 말은 뭐냐?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33% 갤럽 기준, 지난주 기준이 33%, 3분의 1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진짜 부자도 자, 있고 떡고기 이제 불었어요. 이념적으로 자, 이 정도는 불었습니다. 자, 넣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윤석열 마치 옛날에 박근혜 좋아하듯이 윤석열 또 거기에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대해서 극혐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알면서 하는 거야. 33%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제1번은 부자, 초부자, 2번은 이념적으로 극우, 우익의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빨갱이들이 싫어서 파랭이를 지지한다는 윤석열 정권을 지지한다는 이게 이명박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지지한다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50%인데 넣고 옛날에 헌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이제 48%에는 상속세 세율이 95%까지 됐어요. 뿌리도 좀 넣고. 즉 상속은 의미 없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가든지 사회에 환원하고 가야 될 일이지 국가에 환원하고 가야 될 일이지 자식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체제 즉 계급 또는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잖아요. 계급과 신분을 이따가 인정하지 넣으면요. 않는다가 양배추 민주공화국의 들어가고. 보편정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떠한 종류의 신분 또는 계급을 시원하지 양배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없는 사람들도 계급과 신분 상속세를 지지를 해. 그죠? 참 미안해. 옛날에는 진짜 신분 특히 제도에 의해서 70대. 결정이 되었잖아요. 왕족, 귀족, 평민, 천민 노예지 이렇게 노예. 결정이 되었던 거란 말입니다. 노예 노예. 혈통적으로 물론 중간에 자, 명모를 끄해서 천민이 자 이제 되고 끓여볼까요? 평민 중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양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 아버지 노예야 노예. 심각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 가진 자들을 심각하지. 죽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거지. 30년을 말해줘도 저런 짓을 하니까. 자, 이제 소금 넣었어요. 소금.
매상이는 이제 끓을 때, 먹을 때 넣거든요. 그래야지 향기가 남아있어요. 넣어버리면 풀어져 버려. 이 싱싱한 향이 없어져 버려요. 먹을 때. 자, 매산이. 이제 내가 매산이국은 끓여놨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시원하게 먹어요. 약초 매산이국. 시원합니다. 이게 이제 매산이 이렇게 꺼내서요. 시원하게. 장도 때 놔뒀다가 정말 별미나 별미. 겨울에 이렇게 눈 왔을 때 먹어야 돼. 눈 왔을 때. 매산이국. 자, 이제 끓으면은 딱 이따가 끓으면 이제 고수 넣고요. 이제 끓고 나면 이거 넣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별미 그리고 자, 떡국을 구워 볼까요? 떡국을 구워 봅시다. 이제 자, 나가고. 없는 자들이 가진 놈들 찍어주고 지지하고, 악질들을 지지해주고. 70%. 어떻게 할 거야? 에콰도르처럼 마피아의 세상이 되는 거지. 마피아가 정권을 다 막 송 쏴버리고, 경찰이고 뭐 관리고 다 죽이잖아요. 접수해버리잖아. 그리고 마약 밀매, 인신매매 막 다 하고. 이번에 탈출했잖아요. 에콰도르에서. 마약왕이 막 교도소를 막 다 접수해버려. 벽을 뚫어버려. 막 기관총을 쏴버리고 로켓포 쏘아버리고. 또 그걸 같이 하잖아, 지지자들. 그래서 이렇게 50%가 딱 넘으면요. 자, 떡국을 구워볼까요? 떡국. 눈비 오는 날 떡국을 꾸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떡국을 딱 먹으면 최고지. 자,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이제 딱 떡국이 끓을 나갈 때 넣는 거예요. 어제 나무 해온 거 잘 떼네. 잘 띱니다. 자, 타고 있어라.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떡국 들어갑니다. 맛있게. 으자. 이제 먹을 준비만 하면 돼요. 먹을 준비. 무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야, 무김치가
정말 별미다, 별미. 이 상큼한 맛, 눈 속에서. 음. 벌써 떡이 딱 노리노리해지네. 노리노리. 여기 굉장한 별미거든요. 이제 꿀떡 찍어 먹고, 자, 꿀떡 나왔습니다. 꿀떡. 꿀떡. 꿀떡이 나와라. 잘 꽂이고 있습니다. 노릿노릿. 이렇게 아궁이 앞에서요, 별미잖아. 이렇게 노릿노릿. 그 어떤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지금 딱 제철이에요, 제철. 이렇게 눈비 올 때. 이제 떡국은 이제 끓고 있고, 최고의 맛이다, 최고의 맛. 약간장 넣어주고, 약간장 들어갑니다. 이것은 3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거. 이렇게. 최고죠, 최고. 그리고 고수 들어가고, 고수 들어가고, 고수가 들어가면요, 향기가, 브로콜리, 자, 포로포로다. 별미죠? 버섯은 좀 이따가. 꿀떡. 네. 바닥바닥.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최상의 맛입니다. 금방 땀이 나버리네. 그리고 이제 또 물미역쌈. 물미역쌈. 별미지? 이렇게 이제 물미역쌈이요. 된장과 물미역쌈. 이렇게. 정말 별미입니다. 자, 익었습니다. 그래서 떡국을요, 딱 이렇게. 다 익었다. 그래서 노릿노릿. 이래가지고요, 딱 된장. 약된장. 아. 진짜 물미역쌈은요, 대단해요. 된장 딱 넣어서. 된장이 고소하니
이 감칠맛. 음, 음. 이것만 먹어도 꿀떡. 이게 모든 꿀이고 모든 꿀. 겨울의 별미. 아. 불을 올려라. 몸이 움찔움찔하니 불 올라간다. 불 올려라. 나무 한 진 해놨더니 잘 되잖아요. 소나무가 너무 좋아요. 마디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복지가 돼요. 복지. 소박, 청정, 복지. 그래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야.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그 결혼 결수산 문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으면은 공공아파트 1억 지원하는 거. 국민의 짐당하고 비교 안 되지. 조금 이제 조금 현실성 있지. 아직 근데 그 1억 준다고 결혼 안 해요. 생활이 안 되는데. 생활을 해주게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맛이야. 이 맛 내가 이걸 즐기려고 지금 이렇게 떴고 이거 어허. 빈부격차가 없어야 돼요. 지구별에서 이제 행복지수 1위인 그 부탄이 왕이 있지만은 그래도 복지, 무상복지, 무상교육 또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국토의 80%를 훼손하지 못하게, 그런 파괴를 못하게, 공공도로라든가 터널을 뚫지 않는 거. 그래서 70만 명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지수 1위예요. 그다음에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는 다 기본적인 삶이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부패 카르텔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재벌들 이런 거. 여기는 노예들. 없는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이 지지를 하잖아요. 내가 30년을 얘기해도 그 짓을 해. 그니 그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신앙도 부패해버리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가 아니지. 지금은요, 이렇게 몸 만들 때요, 몸을 만들려고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상에 들어가고, 자, 떡국 한번 먹어볼까요? 떡국, 우! 와, 이 싱그런, 이제 어느 정도 끓었죠? 이제 매상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매상이 들어갑니다. 매생이 매생이 들어갑니다.